실려 있는데 그의 부정적인 면이 세밀히 묘사돼 있다. 간사, 교활, 음흉, 이들이 신돈을 표현하는 단어들이다. 또한 승려 출신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보신용 육식을 즐겼다고 적고 있다. 신돈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평가는 불교 탄압의 일환이란 견해도 있다. 궁예가 그렇게 그 요승으로 몰아붙인 것도, 그리고 신돈이 요승으로 몰아붙인 것도 이 조선의 건국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신돈을 중심으로 해서 어차피 불교를 그네들은 폄하시켜야 되는데, 불교를 폄하한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불교 자체에 있다기보다도 불교나 사원이 갖고 있는 그 방대한 이 토지라든가 이 노비, 이러한 것을 뺏기 위한 그런 것이죠. 고려를 멸망시킨 조선의 실각을 담았던 고려사 외에 신돈의 이미지가 악화된 데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 그것은 후대에 발표된 대중소설들의 영향이었다. 박종화의 역사소설 다정불심은 신돈을 요술을 부리는 승려로 묘사하고 있다. 일제시대에 발표된 다른 소설에서도 신돈은 탐욕과 부정축제 등을 상징하는 부정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다. 신돈이 부정적으로 많이 알려졌던 것은 박종화의 아마 다정불심에서, 그것이 이제 60년대 대중적인 역사소설의 붐 또는 그러한 그 당시 베스트셀러적인 역할을 했고, 그러한 인식이 지금도 그 책을 읽었던 60살 이상의 장년층에게는 신돈이 그렇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 여기도 뭐 요승의 이미지로 했나요? 거의 뭐 그 시기에 다 요승으로 알려져 있었고, 내용 보면 신돈이 이제 여자 관계가 요승, 여성 편력, 그리고 권력. 신돈은 대중이 좋아할 수 있는 요소들을 고루 갖추고 있다. 결국 고려사에 대한 재평가 작업에도 불구하고 신돈의 요승 이미지는 오랫동안 남았던 것이다. 신돈이 요승이 된 까닭, 그것은 왜곡된 역사와 확대 재생산된 소설 등의 영향이 적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돈은 왜 역사의 전면에 나서게 된 걸까요? 신돈을 부른 그 사회적인 배경이 궁금한데요. 자, 잠깐 이쪽을 보시죠. 이것은 양산 통도사에 있는 국장생 석표입니다. 일종의 토지 경계석인데요. 이 통도사란 글자가 보이시죠? 이 석표 내에 있는 토지와 산림은 물론 이 경작하는 농민에까지 이 통도사가 배타적 소유권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통도사엔 이런 석표가 12개나 있었다고 하는데요. 고려 말 이런 대토지의 소유는 권문세가뿐 아니라 사찰에까지 일반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쪽을 보시죠. 이것은 당시의 노비문서입니다. 이 특권층은 이 대규모의 농장을 경작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을 노비로 만들었습니다. 또 이 고리대금도 서슴지 않았는데요. 보통 이 한 말을 빌려주고 한 섬을 받았다고 합니다. 한 섬은 10말을 의미하니까 10배의 폭리를 취한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려 말 이런 특권 세력들이 발호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나라라는 외세입니다. 몽골이 강대해진 것은 고려로선 불행한 일이었다.
몽골과 중국의 세력이 서로 팽팽할 때 한반도는 비교적 평온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몽골족이 대륙을 차지하자 그 영향은 곧바로 고려에 미쳤다. 고려를 침략한 원나라는 1270년 이후 약 80여 년간 사실상 고려를 지배하게 된다. 쌍성 총관부와 동령부를 설치하여 고려 영토를 잠식해 들어왔고 수도인 개성엔 정동행성을 설치해 국정을 좌우했다. 이 시기의 고려사엔 치욕의 역사가 기록돼 있다. 이것은 원의 황제가 고려의 왕인 충혜왕을 귀양 보낼 때 한 말이다. 심지어 원나라의 환관이 고려 왕실을 장악한 경우도 있었다. 자금성은 원의 수도가 있던 자리. 고려의 정치는 사실상 이곳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개성엔 원나라의 세력에 기대는 부원배들이 생겨났다. 그들은 고려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면서 풍족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영위했다. 고려 말 권력자들의 호화로운 삶을 이렇게 전한다. 고려의 생활상이 잘 묘사돼 있는 책. 귀족 국가였던 고려의 화려함이 보인다. 권문세가엔 하인들조차 비단 옷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집안 꾸미기에 열중했던 그들. 그냥 자연을 뭐 이렇게 모조해서 이렇게 만든 그런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연 전체를 집안으로 끌어들이는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일대를 다 자기 정원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뭐 기암 괴석이라든지 뭐 연못을 만들어서 아주 그 신기한 동물들을 키운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문집에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의 생활은 굉장히 화려했다. 뭐 이렇게 말해서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고려 말 귀족들의 이런 화려한 생활은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가능해졌다. 즉, 생산성이 높아진 농토가 일부 권력가에게 집중되면서 대농장을 소유한 특권층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다면 당시 대농장의 규모는 얼마나 됐을까? 기록을 보면 높은 산과 큰 강을 경계로 개인 소유의 농장이 만들어졌으며 그것을 둘러싼 특권계층 간의 소유권 다툼도 치열했던 것으로 전한다.